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5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강했고 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 초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돼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이에 시장이 연초 이후 오름세로 마감을 한 것은 지난 2월 22일 처음이라 주간 기준으로도 다우는 1.17%, S&P 500은 1.5%, 그리고 나스닥은 2%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지금은 트럼프와 머스크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촉발된 테슬라 약세에 증시는 흔들렸지만 다시 이성을 찾아 되돌아왔고 이제 우리는 다음 주 소비자 물가 지수와 무역 협상과 같은 향후 경제와 기업 이슈에 집중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이날 증시에 관심을 끈 것은 단연 5월 고용 지표라 지난달 비농업 부분의 신규 고용은 13만 9천 건으로 시장의 전망치 12만 6천 건을 웃돌았고 실업률은 4.2%로 전달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고용은 4월 14만 7천 건보다는 둔화됐지만 기관과 투자자들은 예상보다 고용 시장이 지지력을 보인다는 데 주목했고 이렇게 고용 증가세가 유지되는 한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이날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재개한다는 소식도 증시에 호재가 돼 트럼프는 스콧 베세트 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릭 상무장관, 제이미 그리언슨 미 무역대표가 다음 주 9일 영국 런던에서 중국 대표단을 만나 무역 협상을 한다고 밝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이 같은 일정은 트럼프가 시진핑과 전화 통화를 한 지 하루 만에 나오며 증시에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고 시장은 지금 무역 합의라는 당근이 보이며 언제든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우리가 다음 주 또 주목을 해야 되는 사항은 11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을 해야 되며 만약 소비자들은 이미 물가 상승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될 조짐이 보인다면 다시 증시는 큰 변동성을 가질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3% 이상 올라 장중한 때는 7% 이상 상승을 하면서 전날 14% 급락을 다소 만회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이날은 그동안 300달러라는 지지선을 회복하지 못해 여전히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자 기관과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사업 전망을 우려하고 있고 사실 테슬라는 4월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해 이러한 사항은 전혀 펀더멘탈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 오로지 모멘텀에 의한 상승을 보여줘 지금은 미국과 중국, 유럽 등 대부분의 핵심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어 주가는 당연히 하락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겠지만 지금 투자자들은 테슬라가 그저 전기차 업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여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줄곧 상승을 하는 모습까지 나타냈습니다. 이에 테슬라 역시 지금 전기차는 수조 달러짜리 로봇 그리고 자동화 사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일 뿐이라 판단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로봇택시 등이 진정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믿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따라 웨도브시의 대나이브스는 여전히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500달러로 보고 있고 다음 주 6월 12일에 로봇택시마저 선보이는 행사가 있기에 이러한 행사에서 테슬라는 당연히 시장의 기대를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어 브로드컴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직후 급락세로 돌아서 5% 하락했고 이러한 이유는 전날 발표한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대체로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도하게 부풀려진 기대감이 차익 실현 매물을 자극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브로드컴은 지난 4월 바닥을 찍은 이후 AI 기술을 뒷받침하는 반도체 수요 덕분에 강력한 상승세를 거둬 현재 주가까지 올라왔고 하반기에는 추론 처리 수요 증가가 반도체 수요 전반을 더욱 끌어올릴 예정이라 이번 실적 발표 전 주가는 크게 올라오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에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제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상대 강도지수 RSI가 80을 넘어가게 된다면 주가는 과매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이에 따라 단기 차익 실현 수요가 확대돼 주가는 내려갈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게다가 이번 실적 발표로 이날은 5에서 6%가량 하락을 할 것이라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하락 국면에서 지켜봐야 할 핵심 지지선은 235달러와 200달러 선이라 235달러는 지난 2월의 반등 고점 부근이자 기술적으로 의미하는 구간이며 200달러는 심리적 지지선이자 50일 이동평균선도 가까워 추가 조정 시 이러한 라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AI 반도체 성장 전망이라는 장기 트렌드는 여전히 유효해 이런 단기 주가 흐름은 큰 의미는 없어 차익 실현과 시장 심리에 따라 크게 요동친 뒤 다시 주가는 상승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날 1% 이상 올라 141달러까지 올라봤고, 이번 엔비디아의 제도약은 여러 요인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어 첫째로 5월 28일 발표된 1분기 실적과 전망은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줘. 비록 최근 미국의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중국으로의 매출 수십억 달러 손실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력하고 복잡한 블랙의 AI 서버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고객들에게 성공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이는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을 꾸준히 뛰어넘는 실적과 무자릿수 매출 성장을 유지하고 있기에 특히나 이번 분기 매출은 69% 증가해 44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높은 수익성을 달성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게다가 AI 칩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이 확인이 됐고, TSMC는 인공지능 칩 수요가 강력하다고 재확인하면서 올해 이익은 사상 최대치가 예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요 고객사인 코어위브가 새로운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을 확보했고, 이 데이터 센터가 가동되면 엔비디아의 칩으로 채워질 예정이라 제프리스는 엔비디아를 프랜차이즈 픽 명단에 추가하며 첨단 컴퓨터를 수용하는 시설인 데이터 센터에 AI 가속기의 지배적인 공급체로 평가를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이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러한 기간 동안 트럼프의 무역 전쟁과 관세 위협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완화됐기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꾸준히 상승을 하는 모습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주식을 꾸준히 모아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 엔비디아가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내려가게 된다면 또다시 저점에 우리는 엔비디아를 모아갈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업체인 팔란티어는 이날은 급등을 하면서 단번에 127달러까지 올라왔고, 이에 이날 상승을 하게 된 이유는 상장 이후 1300%가 넘게 급등했기에 주당 130달러 근처까지 가자 기관과 투자자들 사이에선 주식 분할 기대가 조심스럽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식 분할은 이론적으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기관과 투자자들 접근성이 개선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만약 주가가 크게 오르면 그만큼 투자 문턱이 높아져 이러한 주식 분할로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라. 하지만 문제는 결국 가격이고, 이에 팔란티어가 현재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1000달러까지 가기엔 갈 길이 멀어. 만약 지금 추세로 1000달러가 돌파될 경우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을 뛰어넘어 사상 최초의 4조 달러 기업이 돼야 한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 시가총액 1위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도 상승해 470달러까지 올라왔고, 장중한 데는 473달러까지도 올라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마소의 주가는 올해 한 해만 11% 가까이 상승했고, 같은 기간 나스닥이 보합세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 지금 오픈 AI와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고, 애저의 매출은 33%에 달하기에 지난 1년간 실적 부진으로 주가는 주춤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단연 앞서가는 기업으로 인식을 받아 앞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소매업체인 페코 헬스는 1분기 주당 4센트 손실을 기록하며 이날은 22% 급락했고, 디지털 헬스 기업인 오마다 헬스는 주당 23달러에 개장했지만 30%나 상승해 25달러 선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어 시설 관리 회사인 ABM은 2분기 실적이 엇갈리며 주가는 11% 하락했고, 스테이블 코인 회사인 서클 인터넷 그룹은 상장 이후 38%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반면 룰루레몬은 2분기 전망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며 20% 급락했고, 전자서명 서비스 업체인 도큐사인 역시 연간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19%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